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오게 되면 되게 이제 진료 보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보시죠. 이제 의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찍으면은 확인한 것 중에 방사선 노출돼서 이게 괜찮나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를 보면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오늘 좀 찾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고 왜 엑스레이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내용은 이제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 방사선 노출되는지는 이제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볼 건데, 요새 이제 챗 GPT 이렇게 많이 나오고 검색을 잘 해주니까 챗 GPT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색해 준 내용을 보고 그걸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소화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할 때 손가락, 손목, 팔꿈치, 발목, 고관절, 허리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온 데이터가 손가락은 한 0.005, 손목은 0.01, 팔꿈치 0.01, 발목은, 고관절은 0.3, 다른 부위보다 많이 높고, 허리는 0.7. 그래서 이게 이제 손가락이나 팔꿈치, 그리고 발목 이런 데는 한 0.01mSv, 그리고 고관절은 높아서 거의 한 30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 0.3, 그리고 허리는 제일 높아서 0.7. 요 정도로 이제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비교를 딴 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 방사선이 비행기 탈 때도 방사선 많이 노출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지만 거기에 이제 방사선 노출되는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제 모르는 가운데 그게 노출이 되는데, 그럼 그때 이제 노출되는 정도. 그래서 비행기는 인천에서 한 LA 가는 거 한 12시간, 12시간, 14시간 걸리네. 그 정도 될 때, 그 비행기에서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 양과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그래서 봤더니 이제 손가락은 이제 0.05. 근데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게 한 0.05에서 0.1mSv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가락 엑스레이 찍는 거나 이제 손목 찍는 거는 그때 쬐는 엑스레이 한 10배 정도를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갈 때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방사선을 맞게 된다는 거고, 고관절은 이제 나 허리를 찍을 때는 그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보다 좀 많은,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양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손, 발, 이런 데는 우리 요새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그 신경 안 쓰잖아요. 몇 번, 1년에 몇 번씩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방사선 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방사선을 일부러 쬐일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고관절이나 이제 허리는 그보다 좀 높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거가 이제 좀 우리가 알게 돼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엑스레이 검사를 왜 해야 되나, 어떨 때 이제 그런 검사가 필요한지, 그걸 한번 또 이제 물어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에서 근골격계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소아에서 근골격계에서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이제 보니까 외상 및 부상도 있고, 선천성 이상, 성장 문제, 종양, 저희가 수술로 평가.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이제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전체 큰 부위를 볼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빨리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뼈를 보는, 특히 뼈를 보는 이제 경우에 있어서는 뼈의 상태를 보는 경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사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들이 이런 전체적인 뼈 모양을 볼 때는 뭐 초음파나 MRI나 어떤 CT보다도 더 유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 경우는 이제 팔꿈치 골절이 된 경우인데 뼈가 이제 완전히 어긋났고 무슨 골절이 됐는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긋나 있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맞아졌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뼈가 생겨서 언제 뭐 수술하고 핀을 뺀다든지 이걸 해야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 결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이제 0.01mS인가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몇 mS까지 올라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째이는 방사선 조사량의 손해보다 이 팔이 낫고 회복되는 게 훨씬 이제 이득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검사가 필요할 거고요. 지금 이거는 뭐 좀 나이 먹은 친구, 한 7, 8개월 된 그런 친구에서 이제 고관절이 왼쪽이 빠진 건데 이 경우도 이제 뭐 초음파를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 대해서 뼈 모양을 볼 때는 치료, 골반의 뼈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초음파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이제 진단적 가치와 효과와 또 나중에 치료했을 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초음파를 찍기도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검사가 되고 이제 간혹 이제 진료실에 이제 우리 다리가 휜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고 아직 엑스레이 안 찍고 있는 겉으로만 보고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엄마 아빠 있는데 이제 이 경우도 이제 23개월 여자인데 옷자다리가 심하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각도를 알 수 있죠. 옷자다리가 심하게 돼 있고 어디서 혔는지도 알 수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성장판을 보면 이게 우리가 쥐파 먹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이 성장판에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거 이 친구는 이제 비타민 D, 칼슘이 부족한 이제 부루병 진단이 엑스레이만 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약을 이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경과를 볼 때 비교해서 이렇게 다리가 똑바라진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판 모양도 똑바라진 것도 그래서 이런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평가 이런 것도 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엑스레이 보고 이 친구가 겉으로만 봐서 성장판 모양을 모르고 옷자다리네 기다리세요 뭐 하세요 좀 봅시다 이 비타민 D 그룹병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됐다면 이렇게 발휘가 똑바르게 되는 시기도 오래 걸리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척추 측만증도 뭐 틀은 것 같아요. 골반이 삐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뼈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아까 봤지만 이제 허리나 골반 쪽에서는 이제 방사선 조사량이 딴 부위보다 높긴 하지만 첫째는 진단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심해지는지 봐야 되고 치료 뭐 이런 데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6개월에 한 번 찍고 뭐 3, 4개월에 한 번 찍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과 관찰을 위해서 필요하고 방사선 노출이 되는 그 손해보다는 이제 경과 관찰과 적절한 데 치료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검사를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는 22개월 여자친구인데 왼쪽 걷는 게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근데 봐서 왼쪽 걷는 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엑스레이 찍어서 봤는데 뼈 모양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는 뭐 생각지도 않은 오른쪽에 왼쪽이 걷는 게 이상하다는데 오른쪽에 보면 종아리 쪽에 이 친구는 악성 종양이 있었고 이게 비교적 이제 초기라서 이 친구가 잘 증상이 없어서 잘 몰랐다가 이제 우연히 찍은 엑스레이에 얻어 걸려서 이제 비교적 초기에 됐고 다행히 악성이지만 이제 잘 치료해서 조기 치료해서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되긴 했는데 뭐 이런 얻어 걸리거나 뭐 없는 걸 갖다 그냥 주기적으로 봐야 돼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제 잘 모르겠는 미세한 병변도 잘 보면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하는 거를 이상해 보인다면 그리고 의사소견에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방사선에 너무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그 검사를 피하는 것보다 적절한 검사는 잘 상의해서 주치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봐서 보다 나은 진단과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 그래서 저 건강을 도모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